안녕하세요. 15, 16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나서 20년 만에 다시 국회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. 김민석에게 좀비 철새란 2002년도 후보 단일화 과정 때문에 들어왔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큰 충격이었고,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이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다. 그런데 김민석은 참 어렵게 됐다. 일단은 가장 당사자였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저는 문제의 핵심은 설명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. 한 20년 정도의 그런 복귀의 과정을 세게 거친 것이 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. 86 퇴진론 이런 거는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냥 그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그만했으면 좋겠다,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기대 내지는 비판으로서의 86 퇴진론은 경청할 대목이 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. 이것은 정당으로서 책임 방기겠죠. 상황 변경의 논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준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것조차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봐요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서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.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손을 놓는 것이 맞지 않나.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라든가 그 자체는 외교의 영역을 넘는 거죠. 다만 조치를 내리기 전에 사전 고지의 시간을 가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외교의 영역에 들어가겠죠. 큰 시대적 과제를 총선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,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감정이나 또는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, 이것은 서로 잘 절제하면 되는 거죠. 2045년까지 평화로운 포용국가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다. 양극화도 해소되고 역동성도 있는 공동체를 원하죠, 국민이. 개혁이라는 표현보다 더 큰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고, 그것을 추진하는 힘은 민주적일지라도 매우 강력해야 한다. 정치 전반이 좀 큰 정치가 좀 없어졌고, 자기의 원칙과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필요한 일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의 미는 있어야 되잖아요. 객관적으로도 특히 이제 민생이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, 게다가 코로나는 누구의 잘잘못 차원을 넘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나 바람이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박영찬 후보는 성품이 원만하고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이더라고요. 이정현 대표께서는 개인의 친화력이라든가 소탈함 이런 거는 이미 정평이 난 분이고, 경선은 좀 시끄러웠지만은 본선은 또 볼만한 멋진 선거로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,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신경민 의원하고는 경선 이후에 좀 연락은 좀 하셨어요? 2번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안 받으시고 천천히 할 때가 있겠죠.